그 소녀는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오빠는 질식하고 있어요. 억만장자는 다가가서 그가 본 광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건이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고향이 항상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계 어느 지역에서 이 쇼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일은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는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연이 매일 아침 47층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맨발로 첫 스프레소를 마시던 서울타워 건물의 유리 외관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사를 하고, 성공을 향해 같은 발걸음을 내디디며 가장 작은 세부사항까지 쌓아 올립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직접 가서 커피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자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호위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세요. 그는 13번째 모퉁이에서 소리 때문에 멈췄다. 히스테리적이지 않고, 유치하고, 끈기 있고, 날카로우며, 어른의 공황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는 숨을 쉬지 않아요. 그의 앞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청바지, 오래된 배낭, 재킷. 크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팔에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연이 갑자기 몸을 굽혔다.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잠이 들었고 숨을 쉬지 않았어요. 주연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뒤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쇼로 수강한 응급처치 교육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쉬는 것마다 전쟁과 같아요. 그 소녀는 근처에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고 울거나 비명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동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숨 쉬어. 아기야. 숨 쉬어. 주연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었어요. 아기가 신음했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6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정연이 그들과 함께 갔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강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호흡 부전, 탈수증 등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이 살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직접 그를 돌보아요. 엄마는 오래전에 떠났어요. 주연 배가 뒤집히는 걸 느꼈다. 그는 어른다운 첫 질문을 했다. 몇 살이에요? 이근. 그럼 아기를 돌보시나요? 그는 내 동생이에요. 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자기 연민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냥 피곤할 뿐인데 아이에겐 이상한 일이죠. 그 소년에게는 산소와 정맥 주사액이 투여되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어린 소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여성으로 목소리가 낮고 직장에서 지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임시 압수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그 소녀는 보호소로 갔고 아기는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주연 일어서세요. 아니요. 그들은 보호소에 가지 않을 거예요.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누구신가요? 주연. 소아지원기금의 창립자입니다. 서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보석금을 낼 예정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제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알고 있다. 펀드는 보증인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으로 소녀는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구세주가 아닌 다른 무언가, 즉 모호하지만 중요한 존재로. 차트에 그 소년의 이름은 민서입니다. 저 여자는 미영이에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건 언제였나요? 왕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다. 집에 가자. 샤워하고 식사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주연의 집은 호사스럽지만 차갑고 영혼이 없다. 내부는 완벽한 질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삭막한 주방, 하얀 벽, 끝없는 침묵. 미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40분 후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과 깨끗한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한 입씩 천천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그냥 듣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배낭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대화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간단합니다. 세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요. 주연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보세요. 아마도 미영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입술꼬리가 올라갔다. 그것은 그날의 첫 미소였습니다. 3일 후, 그는 미영이가 잠자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눕지 말고, 배낭을 베개처럼 껴안고 있지 마세요. 어린 소녀는 주연이 근처 장난감 가게에서 산 테디베어를 껴안고 담요를 두른 채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것을 골랐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미영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서 자요. 이쪽이 더 차분하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 유리벽으로 된 방에 민서가 있었다. 그는 아직 스스로 완전히 숨을 쉬지는 못하지만 그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의사들은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2개의 정맥 주사기를 달고 있었고 가슴에는 센서가 달려 있었으며 마치 갈 곳이 없는 새끼 고양이처럼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연 창가에 서 있어요. 내가 왜 아직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는 책임감이 생겼고, 이제는 더 이상 떠날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병원 등록부에 임시 보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단어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물었다. 감옥 같은 것? 아니요, 그는 대답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걱정할 때처럼요. 미영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이 처음이네요. 아침에 주연이 예상치 못한 남자가 나타났다. 후견부 변호사였다. 주연 씨,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당신은 친척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어린이는 임시 보호자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보석금에 서명했어요. 이 조직에는 공식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소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들이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자. 그의 어조는 거칠지 않았지만 변호사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넷째 날, 주연은 미영에게 색칠 공부책, 새 운동화, 귤 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귤을 선택했습니다. 색칠 공부책은 어때요? 그러자 그는 놀랐다. 이 운동화는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바닥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구멍이 아닙니다. 그는 명확히 밝히고 싶었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질문은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이는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5일째 되는 날, 그는 방에 들어가 미영이 민서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끈함. 의사는 아기가 정상적인 수면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선의 신호입니다. 정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미영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잃은 적이 있나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옳은. 엄마. 오래전. 나중에는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살았나요? 하지만 그는 바쁘죠. 그는 나보다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럼 당신도 그 사람처럼 되었나요? 이 질문은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다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해하고 멈췄습니다. 40년, 부, 권력, 일정이 100일 앞서 있습니다. 인간의 친밀함을 제외한 모든 것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고, 숫자와 합의만 있을 뿐이야.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제 5일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집은 더욱 텅 비어 있는 듯했다. 부엌에는 아무도 먹지 않은 과일이 있어요. 침실에는 귀가 울리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TV가 켜지지 않아요. 음악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펼쳤다. 화면에는 그 남자, 여자아이, 아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실제 무언가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화면 위로 움직였다. 금요일 아침, 의사는 민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게는 산소, 음식, 관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주연 호기. 갑자기 그의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무게가 그를 안에서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서 쉬고 밥 먹자.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괜찮을까요? 옳은. 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주연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물었다. 수프 있어요. 주문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랬어요. 수프를 요리할 수 있나요? 그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요리는 별로 안 해요. 그럼 공부하세요. 그는 인터넷을 켜서 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튜토리얼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의자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은 숟가락이 아닌 칼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렇게 자르지 마세요. 이와 같이 그는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그가 감자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다들 먼저 쓰러지니까요. 국물은 짜긴 했지만 미영은 두 그릇을 비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그들은 매우 잘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머물러야 합니다. 아마도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곰을 꼭 껴안았습니다. 1분 후에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떠나고 우리가 다시 혼자 남게 된다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옆에 앉아서 처음으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조심스럽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평화롭게 감겼다. 그는 신뢰란 헛된 약속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아침의 소음이나 추위 때문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부드러운 고요함 때문에 깨어났다. 오랜만에 그녀는 문이 쾅 닫히고 어머니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밤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오빠의 식사를 놓쳤을까봐 걱정하며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어붙었나요? 냉장고에 빠진 음식이 있나요? 여기, 이 이상하게 조용한 집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녀가 주방에 들어갔을 때 주연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쩐지 만족해 보였다. 수프를 다시 데워야 하나요? 그녀는 그저 물어보고 난로를 흘끗 보았다. 아닙니다. 오늘은 계란 프라이를 먹습니다. 나는 밤에 비디오로 공부한다. 한 번에 3개씩. 그녀는 앉았다. 그는 그녀 앞에 접시를 놓았다. 오믈렛은 너무 익었지만 야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먹자. 아침 식사 후 주연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무실에 가시겠어요? 미영 찌푸린 얼굴. 여기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똑똑한 표정을 짓는 곳인가요? 하지만 5분 안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면 공원, 영화관, 매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게. 민서는 왜 모자를 안 쓰고 있고 담요는 찢어져 있나요? 머리끈이 하나 남았네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실패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동생을 위한 것뿐이다. 사무실 사람들은 그들을 외계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리엄은 마치 누군가 갑자기 뛰어내릴 것처럼 주연의 손을 꽉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7층에서 비서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저예요. 네, 그는 망설였다. 손님. 뇌인 씨는 다음과 같이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비서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주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놀랐는걸. 그들은 사무실에서 20분을 보낸다. 이때 미영은 테이블 위의 인형을 비판했다. 그녀는 정말 무섭죠. 의자가 너무 부드러워서 의자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프린터는 파리처럼 윙윙거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공책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맞나요? 그녀는 10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내 얼굴이 왜 이래? 당신은 항상 진지하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친절하다면 말이죠. 그는 이 그림의 사진을 찍어서 중요라는 캡션과 함께 자신의 컬렉션에 포함시켰습니다. 소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모자 2개, 노란 별이 달린 담요, 치약, 민서를 위한 새 양말, 고무줄을 골랐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요? 왕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화에 구멍이 났어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링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리엄은 그의 옆에 앉아 손바닥에 손을 얹은 다음 주연에게 돌아섰다. 이런 집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것? 무서운 곳은 어디에?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 집에 살아요. 하지만 그곳은 외롭죠. 무섭기도 하네요. 글쎄요. 그녀는 다시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의사는 민서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사의 감독과 보살핌을 받으며 집에서 일시적으로 관찰을 위해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에만요, 그는 엄숙하게 덧붙였다. 주연 1시간 만에 방을 꾸미는 모든 걸 끝냈어요. 아기 침대, 호흡 모니터, 젖병 보온기, 심지어 깜박이는 불빛이 달린 음악 프로젝터까지 샀어요. 미영 그녀는 침묵했지만 프로젝터를 보자 속삭였다. 그는 빛을 좋아해요.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 물고기 모양의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의 울음소리, 미영의 부드러운 목소리, 모니터 소리에 깨어난 주연, 분유를 섞는 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웃음소리. 미영이가 동생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갑자기 재채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 젖이 기저귀에 튀었습니다. 그 소녀가 너무 크게 웃어서 주연도 웃었다. 그녀는 부리는 재난 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 입술에는 미소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나요? 노력해 볼게요. 가지 마세요. 민서가 더 낫다고 해도, 내가 어머니를 찾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렸어요. 그녀는 그림을 내밀었다. 창문이 3개 있는 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얼굴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달이 있습니다. 왼쪽은 미영이고 오른쪽은 베이비입니다. 아래에 여기가 우리의 집이에요. 그는 그림을 선반에 올려놓았다가 내려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년 만에 그의 집에 걸어놓은 첫 번째 사진이다.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웃음, 진짜, 시끄럽고, 스트레스 없음. 미영은 동생에게 필요 음식의 절반만이라도 먹이라고 설득하며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였다. 주연은 커피를 따르고 이상하리만치 위안이 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세상이 다시 한순간으로 압축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날카롭고, 차갑고, 불가피한 순간으로 모든 것은 기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미연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앞으로 나와서 몸을 굽혔다. 호흡이 불규칙함. 그 소녀는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연 맥박산소 측정기를 가져가세요. 모든 지수가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분 이내에 그들은 차에 탔습니다. 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집중치료실에 가야 해요. 미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연의 재킷 끝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동생이 끌려가는 문을 바라보았다. 중환자실에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는 1~2시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영 복도에 있는 벤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연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쿠키를 거부했다. 나는 그냥 그녀 옆에 앉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걸어갔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고 어깨가 떨렸다. 그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모든 것은 그의 논리, 행동,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후 미영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았다. 앉으세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누군가가 불을 끈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닙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호소에서. 소년. 이웃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녀는 갑자기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아침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저는 모든 걸 다 해요.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빨아요. 나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왜 모든 게 다시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녀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한 번 월요일, 주연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껴안았다. 처음에는 어렵죠. 그녀는 저항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아니라 비명이에요. 그들은 보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더라도 말이죠. 그는 그녀가 지칠 때까지 그녀를 아무 말 없이 붙잡고 있었다. 그가 죽고 내가 혼자 남겨진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몸을 굽혀 생각 없이 말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은 다시 눈물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문구로서가 아니라 맹세로서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기관지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는 감시를 받고 있다. 위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미영 기쁨에 소리 지르거나 뛰어오르지 마세요. 나는 숨을 내쉬고 바닥에 앉았고 등을 벽에 기댔다. 그 사람 옆에 앉을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잠깐만요. 의사들은 그들을 한 명씩 들여보냈습니다. 1등. 그리고 그녀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미영은 욕실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다. 괜찮아요. 조용한. 그는 문을 열었다. 미영은 수건을 두른 채 바닥에 앉아 무릎을 꽉 껴안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그는 그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아니면 그는 죽을 것이다.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당신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상황이 악화되나요? 그럼 저는 머물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무섭지 않아요.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운. 매우. 하지만 두려움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자 미영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처음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주연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뉴스, 재무보고서 또는 사업 분석을 읽지 않습니다. 그는 아동 심리학, 트라우마의 영향, 신뢰는 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1초 만에 깨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무의미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집, 창문 3개, 사람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보존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미영을 방문했다.
그녀는 옷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로 잔다. 곰은 바로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그가 어제 산 책이 놓여 있다.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곁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나가서 소리쳤다. 저는 현재 자산 관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제 업무를 쇼에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는 디자인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정말이에요. 전적으로. 마치 처음으로 수프를 제대로 끓인 것처럼 아침은 따뜻했습니다. 집에서 배 냄새가 난다. 미영은 주연에게 계피를 넣어 오븐에 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서 아기 침대에서 깊고 고르게 호흡하며 잠을 잡니다. 주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아이를 안는 법을 아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제 그는 한밤중에 아기의 기침 소리, 따뜻한 우유, 깨끗한 젖병에 깨어나야 했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변호사를 만나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가족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주연 씨가 아이들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약물 재활 클리닉에서요. 저는 일주일 전에 추천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름, 수진. 그는 그 이름을 들은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간다. 병원은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일락이 철조망과 씨름하는 높은 울타리 뒤에 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짧았고 눈은 내리깔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수진님. 그녀도 그걸 알아냈어요. 너. 형. 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나요? 옳은. 달은 매우 강해요. 나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호는 회복 중이다. 수진 표지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제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그때쯤에는 당신은 이미 떠나 있었잖아요. 기억나. 옳은. 나는 끌려갔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어라고 말했다. 나는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여러 번요. 대부분. 조용한. 이제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속삭이세요? 저는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할 때까지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요. 미영은 자신이 발견된 줄 몰랐어요. 내가 그녀에게 전해줄까? 말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기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대화 중 처음으로 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걸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 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세요. 집과 가족이죠. 그녀를 찾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 아내. 같은 날, 그는 미영을 공원으로 데려갔다. 아이스크림 좀 드실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동시에 두 사람. 당신은 이상해요. 당신은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바르고 웃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그들은 그네에 앉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려드릴까요? 그녀가 말했다. 행복하다. 본인이 직접 추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도요. 그리고 나도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더 현실적입니다. 마치 당신이 내 것인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영원히.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덧붙였다. 어른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저 그곳에 있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매일. 그리고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민서는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종이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그리고 그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영 그녀는 배낭을 맨 채 병원 복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병원 측에서 그녀를 다시 부를까봐 두려운 듯했습니다. 갑시다. 그녀가 물었다. 옳은. 만약 그들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면 주연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으세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입니다. 법적으로. 당신과 민서는 안전해요. 나는 당신의 보증인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보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족을 갖고 싶어요. 현실. 서류상. 삶 속. 어디에서나.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를 껴안았다. 처음은 혼자였어요. 그럼 집으로 가자. 그날 밤, 그녀는 노란 별이 그려진 담요를 덮고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구유 속에 민서가 있습니다. 방에는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주연 앉아서 휴대전화를 꺼내세요. 화면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아이스크림을 든 미영, 손을 든 민서, 가운데 있는 소년. 서명, 가족. 그는 화면을 끄고 아이들이 잠자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집안의 침묵은 이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